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활용 점정 GenAI with 데이터브릭스의 발표를 맡은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아키텍트 방석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GenAI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키노트에서 들으신 내용과 같이 약 91%의 기업들은 현재 생성형 AI를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75%의 CEO들은 고급 수준의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사용자들의 40%는 생산성이 증가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우리들의 업무 속에 녹아들고 있고 서서히 미래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할 수 있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IT의 업무를 자동화를 한다든지 제품의 그다음에 서비스의 혁신을 일으킨다든지 사기를 탐지한다든지 사이버 보안을 한다든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한다든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결국에는 향후에 승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성공을 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덕션급의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나 생성형 AI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앞서 키노트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프로덕션급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정확성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언제나 잘못된 내용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쉐보레 자동차에 대한 챗봇, 이 챗봇이 예전에 이제 경쟁사의 포드 모델을 대신해서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브릭스터라는 단어는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내부 임직원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실제로 GPT-4에서는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릭스터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레고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악당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결국에는 잘 알지 못하고 학습되지 않았다면 정확한 답변을 결국엔 내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프로덕션 품질의 문제에서는 안정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쉐보레 예시인데요. 뭔가 탈옥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지가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흡하게 되어 있다면은 오전에 키노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쉐보레 자동차의 챗봇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딜을 완성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모니터링이 없거나 컨텐츠를 필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마존 상에서 예를 들어서 챗GPT를 이용을 해서 아마도 저희가 제목을 생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아래에 있는 컨텐츠를 생성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모델은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모두들 이제 RAG, 레그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레그도 단순히 정보를 제공을 한다면은 생성형 AI 모델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다가 답변을 생성을 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린이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문의를 줬을 때에 정확한 답변을 주는 것은 좋지만 마테이가 무슨 요금제를 쓰는지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내는 부분들은 거버넌스를 실패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키노트에서 지겹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데이터브릭스에서 생성형 솔루션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가지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좋은 모델 그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나 프로덕션으로 갔을 때는 좋은 모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으로는 안전한 제어입니다. 자체적인 데이터로 모델을 안전하게 만들고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 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만의 데이터, 우리만의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와 AI 모델 모두 고객사에서 직접 소유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도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답변해야 되지 말아야 될 내용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모델에 이르는 통합적인 이런 권한과 거버넌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프로덕션 품질을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정확하고 안전한 모델의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브릭스는 설립하는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와 AI를 함께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MLflow라고 하는 저희 이제 ML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고, 이제는 LLM으로 발전을 해서 LLM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MLflow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모델을 구축하거나 배포하거나 재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MLflow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는 비싸다라는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뒤에 GPU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비싼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이제 사전 학습 같은 것들을 활용했을 때 최적화된 스택을 제공을 해드려서 자체적으로 LLM을 구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최소한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만약에 GPU를 장시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히어로 레저베이션이라는 좀 특수한 이런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단기간에 GPU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오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배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LLM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레이크하우스에서부터 저희가 데이터 인텔리전스 엔진이라는 영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와 AI를 함께 고민해왔던 회사로서 데이터 영역을 잘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I 영역, MLflow를 통해서 오토ML 통해서 ML을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제공이 됐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모자이크 ML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생성형 AI 기술들, 커스텀 모델을 만든다든지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든다든지 RAG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모두 다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이제 AI 솔루션을 데이터브릭스에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사별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단계로서는 단순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LLM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다음에 특수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RAG, 검색 증강, 상성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 우리 자체만을 위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미 사전 학습되어 있는 LLM들을 활용을 해서 특정 데이터셋이라든지 도메인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LLM을 합숙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스택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LLM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브릭스를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것이 AI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단순히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을 이렇게 바로 띄워서 채팅창에 띄워 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프롬프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뭔가 변경을 하지도 않아도 되고 단순히 프롬프트만으로도
성능에 바뀌는 것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제공드리고 있는 MLflow라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벨루에이션 UI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그 모델들의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테스트를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사용하려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MLflow에서 한꺼번에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이 AI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모델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API라는 기능을 통해서 최신 DBRX 모델이라든지 라마2, MPT, 믹스처과 같은 이런 최신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서 엔드포인트를 바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컬, 파이썬, SQL 이런 예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다 저희가 뒷단에 만들어 놓은 이제 모델을 활용을 해서 AI 플레이그라운드에 바로 띄워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업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페이퍼 토큰 기반의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가 자체적으로 최신 GPU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호스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모델을 호스팅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토큰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희도 프로비전 스루풋이라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전 스루풋 방식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파인 튜닝된 모델이라든지 커스텀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직접 모델 서빙에다가 호스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팅을 직접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GPU에 대한 운영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스루풋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스케일 투 제로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GPU를 모두 다 내리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프로비전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델 서빙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맞게 좀 더 최적화되어 있어서 추론에 대한 성능을 좀 더 보장한다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봤지만 DBRX라는 모델을 저희가 최근에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이 저희가 3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앞서 키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발표할 당시에는 최고의 프로덕션 품질과 그다음에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좋은 가성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불과 며칠 전에 라마 3가 나왔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라마 3 어떻게 다른지를 평가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DBRX라는 모델이 항상 최고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 어떤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시든지 간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직접 파인 튜닝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DBRX가 존내만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브릭스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능하고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발표할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 타 오픈소스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많이 평가하고 있는 이런 언어의 이해력, MLLU 같은 이런 매트릭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적인 연산에 대한 질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DBRX가 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론 속도를 보실 경우에는 이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총 파라미터 수는 총 132 빌리언 파라미터이지만 실제로는 16개의 엑스퍼트와 그 중에 인퍼런싱을 할 때에는 4개의 엑스퍼트를 사용을 해서 36 빌리언 정도의 파라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라마 2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인퍼런싱이 가능하시고요. 보통은 모델이 믹처 오브 엑스퍼트 같은 모델들은 이제 좀 더 라이트하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보이시는 믹스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빌리언짜리 모델이 한 4개 정도가 모여서 2개, 4개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인퍼런싱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론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BRX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제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픈 소스로
상업적인 용도, 그다음에 연구 용도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중치가 이미 허깅 페이스에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이 가중치와 함께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파인 튜닝 API라는 기능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 소스의 가중치와 사내 보유 데이터를 함께 이용을 해서 우리만의 폐쇄형 LLM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만의 폐쇄형 LLM을 만드시게 되면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BR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브릭스에서 페이퍼 토큰 방식으로도 제공이 되고 프로비전 스루풋으로도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DBRX를 페이퍼 토큰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약 100만 토큰당 인풋은 2.25불, 그다음에 아웃풋은 6.75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폐쇄형 모델 중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가 되는 GPT-4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GPT-4 같은 경우에는 100만 토큰당 10불에서 60불 사이, 그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30불에서 120불까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은 토큰 수를 활용하는 케이스라면은 아무래도 비교가 더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비전 스루풋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초당 저희가 600 토큰에서부터 6000 토큰까지 저희가 가속화되어 있는 GPU를 사용해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DBRX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벡터 검색과 RAG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드리는 벡터 서치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관리하는 자동화되어 있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벡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소스 테이블에서부터 저희가 어떤 특정한 임베딩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벡터 인덱스를 댈 때 이제 검색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이거를 벡터 스토어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손쉬운 API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스 테이블, 임베딩 모델 이 정도만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검색 인덱스를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컨티뉴어스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앞서 세션에서 설명 들으셨던 이런 DLT라는 기술이 이제 동원되어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소스 테이블의 한 줄에 대해서 DLT가 동작이 해서 자동으로 벡터 서치 인덱스가 이루어져서 벡터 스토어 안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까지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제 벡터 스토어를 기준으로 해서 벡터 검색을 할 때에도 저희가 동일한 임베딩 모델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이제 벡터 검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벡터 서치의 그래도 저희 데이터브릭스 안에 좀 더 특징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터링 기반의 액세스 제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격 증명 기반의 액세스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테이블에서 우리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소스라든지 아니면 액세스 레벨이라는 컬럼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에 웹앱에서 처리를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 벡터 서치가 이루어지게 해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터링을 통해서 소스가 퍼블릭 다큐먼트인 경우에만 서치가 될 수 있게 필터를 건다든지 아니면 액세스 레벨이 특정한 레벨이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만 서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터링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액세스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용자 기반으로 해서 자격 증명으로 데이터브릭스의 유니티 카탈로그 기능이 데이터 AI 모든 것들을 액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용자가 과연 이 벡터 인덱스에 리드 권한이 있는지 무슨 라이트 권한 같은 게 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을 해서 벡터 서치가 이루어질지 말지에 대한 것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벡터 서치를 결국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챗봇과 같이 붙이려면은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의가 들어왔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쿼리를 이제 프로세싱하고 이제 쿼리를 확장하고 리트리버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벡터 서치가 일어나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생성해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하나에 다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듈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일종의 체인이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RAG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인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브릭스 안에서는 MLflow가 랭체인이라든지 라마 인덱스와 같은 기술들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저희 벡터 서치 기능을 함께 이용을 하셔서 쉽게 QA 챗봇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Continuous Pre-Training이라는 방법과 두 번째는 Instruction Fine Tuning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Continuous Pre-Training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관련되어 있는 아무런 문서나 저희가 비정형 형태로 가지고 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비지도 학습 방법, 결국에는 정답과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이걸 전체를 그냥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게 그 대형 언어 모델에서 저희가 이 이제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학습이 되어서 아까 브릭스터라는 단어가 데이터브릭스 내부의 임직원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일종의 웨이트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공드리는 이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인스트럭션 컨텍스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특정한 포맷으로 인해서 어떤 인스트럭션과 컨텍스트가 함께 갔을 때에 어떤 답변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 그래서 실제로 이런 텍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값이 함께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도 학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QA 챗봇 같은 것들이 이런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전문의 LLM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LLM을 통해서 이런 챗봇에 가까운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할 필요 없이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선택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파인 튜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만의 데이터로 할 거기 때문에 커스텀 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를 함께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아키텍처와 이 커스텀 학습 데이터를 함께 저희가 제공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게 파이썬 SDK라든지 아니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UI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 자체는 저희가 API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뒤에 이제 모자이크 AI 플랫폼에서 저희가 띄워놓은 GPU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다 프로비저닝 되어 있고 서버리스 기반이다 보니까 단순히 데이터만 넘겨주시게 되면은 뭐 GPU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고민 없이 이게 바로 파인 튜닝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전에 바로 이제 런앤런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좀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DBRX 인스트럭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5,000개 정도 되는 돌리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해봤을 때에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시간 20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두 번의 에포크를 돌았기 때문에 어떻게 파라미터를 주시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대부분의 시간이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데 활용됐던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GPU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기능은 저희가 프라이빗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격 정책이 완벽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저희가 토큰 기반의 과금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파이썬 SDK를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손쉬운 UI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AI 모델을 만들고 싶으시거나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고 만약에 코딩이 어려우시다면은 단순히 UI 기반으로 이런 기능들을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델 서빙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바로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데이터와 모델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많지가 않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전 키노트에서 사실은 이제 DBRX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약 10 밀리언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하는 토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GPU를 사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프리트레인 하시는 고객들은 극히 드물고 아주 전문성을 많이 띠고 있는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 이제 모자익 AI 모델 트레이닝을 사용하셔야 되는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모자익 AI 모델 트레이닝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분산 학습이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대의 GPU를 사용하시든지 상관없이 저희가 분산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클러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일절하지 않으셔도 되고, 멀티 노드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사실은 코드도 좀 많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딥스피드를 이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멀티노드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런 복잡성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의 컴포저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컴포저라는 거는 저희가 파이토치의 FSDP 방식으로 이제 분산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멀티 노드로 멀티 GPU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단순히 GPU만 많다고 해서 학습이 잘 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도 현명하게 잘 분산으로 병렬로 처리가 될 수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모자익 AI 팀에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 기술을 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코드 이런 거 변경한 거 없이 손쉽게 GPU를 확장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익 AI 모델 트레이닝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 결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GPU를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은 GPU는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장애를 겪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처럼 GPU는 굉장히 발열이 심하고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을 제대로 잡아먹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이 하드웨어 장애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512대 이제 H100 이제 GPU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대략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하드웨어 장애를 경험할 정도로 GPU 수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결국에는 하드웨어 장애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모자익 AI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GPU의 오류를 감지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을 한다면 그 GPU를 이제 꺼내서 다른 GPU로 바로 대체를 해서 이게 다시 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재시작할 수 있고, 클러스터에 대한 운영 부담감, 그다음에 하드웨어 장애에 대한 디버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인프라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이제 스케줄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휴 GPU들에 대한 제한을 건다든지 이제 거버넌스, 이런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익 AI는 이런 오픈 소스 기반의 이제 기술들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컴포저라든지 스트리밍 데이터셋뿐만이 아니라 이제 웨이트 앤 바이어스, 그다음에 MLflow와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들, 그다음에 저희가 하드웨어 액셀러레이션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NVIDIA 기반의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익 AI가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히어로 레저베이션이라고 해서 GPU를 만약에 내가 딱 요만큼만 사용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GPU를 처음에는 이제 64개 정도로 시작을 해서 256개로 늘렸다가 512개로 늘리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워크로드에 맞는 GPU의 기간과 그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유연하게 설정하실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예약 인스턴스를 이용한 것과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바로 사용 가능한 모델 DBRX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오픈 소스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 API를 통해서 페이퍼 토큰 방식이라든지 프로비전 스루 투풋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RAG 실험, RAG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이 조만간 저희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RAG를 실제로 프로덕션을 활용하기 위한 벡터 서치라든지 MLflow 같은 기능들이 함께 활용될 수 있고, 파인 튜닝 API를 통해서 SDK라든지 이제 UI 기반의 이런 파인 튜닝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모자익 AI 모델 트레이닝 이 방법을 통해서 프리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성형 AI에 대한 모든 기능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어, 프로덕션 품질, 그다음에 최적의 비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I 구축을 위해서 레이크하우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당연히 데이터브릭스의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유일한 선택지이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런 기능들이 생성형 AI를 위한 엔드 투 엔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